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반갑습니다. 해커스에서 행정법 가르치고 있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커리큘럼 영상에서는요, 첫 번째는 커리큘럼 구성, 그리고 두 번째는 제 강의만의 특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정법, 공부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묻는 것들 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한 20분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 강의의 주된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일단 첫 번째, 기본서를 한 3분의 1로 줄여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M1대 가서 시험에 안 나올 것들 너무 꽂혀가지고 힘 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처음부터 공부 범위를 확 줄여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도식화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행정법이 판례 위주로 출제된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판례라는 게 대법관님들이 쓴 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줄글로 드립다 읽다 보면 이해가 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내용들은 그림이나 도표로 도식화해서 초장부터 이 기본서에 때려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필기하는데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는 강사와 함께하는 단권화인데요. 여러분들 회독수가 어느 정도 늘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작 어떻게 회독수를 늘리는지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회독수를 늘리려면 단권화를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권화가 뭔지 잘 모르거나 뭔진 대충은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컴팩트한 기본서를 커리큘럼의 처음과 끝까지 계속 지참하도록 하면서 자,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때그때 깨닫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들 다 기본서에 이렇게 정리해라, 저렇게 정리해라, 제가 좀 코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회독수 늘리는 거 제가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정도가 특징인데요. 좀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예 시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관 좀 하고 시작할게요. 분명히 이 강의 보시는 분들은 7급 준비한 분들도 계실 거고 9급 준비한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시험의 공통 과목인 건데 교집합이 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9급 같은 경우는 20문제 전부가 총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7급 같은 경우는 총 25문제가 출제되는데 20문제는 총론에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5문제 같은 경우는 강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좀 있는 거죠. 총론 20문제 같은 경우는 공통이고 접근 방식이 다르지가 않아요. 공부량이나 아니면 공부 깊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9급 커리를 쭉 따라가시다가 막판에 강론만 좀 보충을 해주시면 공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법 커리큘럼 얘기할 때 보통 9급 커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서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총론 대비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쭉 따라오신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이쯤에 아마 특강이 열릴 텐데 이때쯤에 강론 막판에 보완만 하시면 우리 무리 없이 시험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 8월에 이제 대망의 개강 시즌인데요. 이때 당연히 기본 이론 강의가 열립니다. 한 64시간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이 타이머 맨날 들고 다닐 건데 이거 가지고 한 강의 한 50분 정도로 항상 쪼갤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집중력의 한계가 결코 60분을 못 넘깁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20대 때 저도 회계사 공부하고 변호사 공부했었는데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50분씩 64강 정도 진행을 해서 전 범위를 한번 훑을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기출문제 강의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이게 말이 기출문제 강의지 여러분들 기본 이론 꼴랑 듣고 와서 문제 양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년도에 있었던 심화 이론 강의 포지션을 이 친구가 대체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기출문제 강의에 탈을 쓴 이론 강의, 심화 이론 강의라 보시면 되는 거고 기출문제 핵심이 되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구경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도 출제 포인트에 대한 감이 좀 올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이론 학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이론 때 중요하게 강조됐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던지 아니면 이때 아직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아서 어려운 내용 못 다뤘다면 이때 좀 심화해서 이론을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역시 64시간 기본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연말에는 압축 이론 강의가 열립니다. 말 그대로 이론을 압축해서 정리하겠다는 건데 자,
주된 수강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행정법 베이스가 있어서 처음부터 기본 이론 다시 듣긴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 보통 재시생 이상이겠죠. 그런 분들은 이때부터 공부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초시생으로서 기본 이론 기출문제 강의 쭉 따라왔는데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론 정리 한 번 더 해야겠죠.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데 혼자 하자니 좀 버거우니까 강사 도움받아서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까지 주된 수강 대상 되겠습니다. 압축 이론 강의다 보니까 64시간에 비해서 좀 더 컴팩트해야겠죠. 32시간 정도로 진행할 거고 이때도 역시 기본서 가지고 압축할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안 바꾸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책을 하나 가지고 쭉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회독수를 늘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책 바꿀 필요 없이 책 구매에 대한 부담 없이 쭉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초에는 드디어 대망의 문제풀이 단계입니다. 이때는 문제집 갖고 진행을 할 건데요. 말 그대로 문제를 풀어드리고 해설하는 강의인데 이때도 제가 웬만하면 이때부터 갖고 있던 기본서 쭉 지참하라고 제가 강하게 권장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새롭게 깨닫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문제집에 대충 끄적이고 내버려둡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때 배운 건 여기 남기고 저때 배운 건 여기 남기고 이때 배운 거 여기 저때 배운 거 저기 막판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책상 위를 보면 책이 한 5권 정도 쌓여있는데 내가 그간 공부했던 게 여기저기 분산돼 있다고요. 그럼 이게 통합해서 우리가 한 번에 정리를 해서 회독수를 팍팍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의 단계든 간에 제가 기본서 지참하라고 말씀드려서 방금 문제 푼 거 지금 이런 포인트로 출제가 되는데 사실 큰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몇 가지 원칙이나 예외가 더 있다. 이거는 기본서 어느 부분에 돌아가야 이 내용이 있고 관련 내용 체크하셔야 된다. 방금 이 지문 이 판례에서 출제됐는데 기본서 이쯤 가면 그 판례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시라. 옆에다 추가 메모 이렇게 해두시라. 다 제가 단거나 어떻게 할지 코칭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지참을 권장 드릴 거고 이때 시험 막판 4월 달에 국가직 9급이 있다 보니까 3월 달에 모의고사 강의가 개설되는데 시간 재고 우리가 실전관과 끌어올리는 강의입니다. 이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본서 지참하셔서 어떻게 단권을 해야 될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국가직 치르고 나면 지방직 치시는 분들 6월 달에 시험 있죠? 그거 대비로 모의고사 강의가 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만 보면 정규 커리큘럼 안에서 웬만한 내용은 커버가 되겠지만 사실 정규 강의로 조금 넣긴 애매한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좀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특강 형식으로 개설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시험의 한 80% 정도는 판례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서 출제를 하는데요. 나머지 20%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있는 조문을 대단한 변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걸리는 거예요. 대단한 사고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포인트 위주로 개별법 조문을 구경하는 시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법과목 특성상 지금 이 순간에도 대법원에서 판례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최신 판례 위주로 좀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막판에 최신 3개년 정도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 자, 단권화를 제가 굉장히 강조했는데 자, 이거 가지고 결국 그 기본서 하나로 집약된 모든 지식이 커리큘럼 때 배운 모든 지식이 단권화된 기본서에 집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혼자 회독수 알아서 늘리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미 이때 시험 직전이라 멘탈 나가 있죠. 그리고 체력적으로 붕괴돼 있죠. 혼자 절대 못합니다. 부담돼서 못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 멱살 잡아서라도 제가 압축적으로 그 단권화된 기본서 가지고 회독 늘리는 그런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쭉 따라오면 총론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겠죠? 그럼 막판에 강론만 좀 보완해다가 여름부터 있을 우리 7급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쭉 들어보면 이 강사는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흐름 하에 강의를 진행하겠구나 이런 게 감이 좀 오실 텐데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번에 설계한 이 커리큘럼의 주안점, 제 강의만의 어떻게 보면 특장점 내지는 특징이 되겠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기존 공부 방식의 문제점이 일단 뭔지 그리고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일단 책이 너무 두껍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기본서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의 시작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로스쿨 다니면서 변호사 되려고 봤던 책이 있어요. 교수님이 쓰신 교과서인데 이거는 실무가 분들만 아니라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도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총론이든 강론이든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교수님 책이다 보니까 그 표지 두꺼운 거 아시죠? 양장본으로 출간이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두꺼울 수밖에 없는데 그 책보다 두꺼운 게 여러분 수업용 기본서예요. 총론만 들어있고 양장본으로 출간되지 않는 여러분들 수험서가 그거보다 약간 두껍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두꺼워진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몇 가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자, 특정 학원이나 특정 강사분의 책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학설이나 외국 입법례 같은 얘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초심자라 하더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장황한 설명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 빼야겠죠. 그리고 우리 시험이 아무리 판례 위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뭉태기로 떼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이거 개떡같이 던져드렸는데 찰떡같이 받아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좀 과감하게 요약하거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다 빼버리고요. 판례는 이 표현 그대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남겨두되 필요한 것들은 요약하고 그림이나 도표로 도식화해서 기본서에 박아 넣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보니까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한 300페이지 정도로 줄어서 3분의 1 정도로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정말 필요한 것만 안고 갈 수 있게 범위를 줄여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책이 자꾸만 바뀌어요. 공부하는 내내. 근데 물론 자,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죠. 기본 강의 들을 땐 보통 기본서하고 뭐 문제집도 사야 되고 모의고사집도 사야 되고 뭐 서브노트 그리고 각종 찌라시 같은 게 이제 여러분들 책상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배운 건 여기, 저때 배운 건 저기, 그냥 이때 배운 거 여기에 그냥 여러 군데 분산시켜 놓으면 막판 가서 내 책상 위에 모든 게 흐트러진 채로 놓여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안 돼요. 회독수가 절대 안 는다는 겁니다. 그때 돼서 남이 써놓은 요약서 사갖고 백날 읽어봤자 내가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독수가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본서 지참하라고 자꾸 잔소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권화를 어느 정도 시켜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이래야 회독수가 늘고 그래야 시험장에 자신 있게 들어가서 지문 하나하나 보면서 정오 판단 팍팍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크게 두 가지 제 강의의 특징이었던 거고요. 자, 제 강의의 특징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충을 좀 일반적으로 해결을 드려볼게요. 제가 작년부터 쭉 상담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묻는 질문들이 딱 탑2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논리력이 부족한데 법 과목 잘할 수 있을까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내가 좀 치는데 행정법은 논리력이 부족해서 판례가 안 읽혀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인데 이런 논리력, 뭐 이해력, 암기력 이런 거창한 능력 없어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접하는 수험법학만큼은요. 그림만 잘 그릴 줄 알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정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통 어떤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구글링을 하면 블로그 글도 뜨고 유튜브 영상도 뜨죠. 근데 요즘 사람들 웬만하면 블로그 건너뛰고 유튜브 영상부터 보죠. 그게 왜 그래요? 텍스트를 먼저 접하면 일단 마음이 깝깝하죠.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유튜브 영상은 시각화된 이미지, 영상으로 나한테 제시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내가 논리적인 구조가 확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우리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글로 된 거 드립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읽을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기본서에다 도표나 그림으로 웬만한 건 변환시켜서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접해야 이게 술술 읽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리 기본서에 아예 다 때려 박아놨으니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칠판에 그리는 거 받아 적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겠죠. 필기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그림이라고 해서 대단한 뭐 명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미대 나온 사람 아니거든요. 자, 논리적인 판례의 논리적인 구조가 그냥 눈에 확 들어오게끔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고, 만약에 비교되는 판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조해서 제시를 함으로써 아, 뭐가 차이점이구나, 이게 확 눈에 들어오게끔 제가 이미 기본서에 실어놨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들을 이에 대응되는 판례 안에다가 아니면 앞뒤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줄글이 다 잘려 있는 건데요. 이 줄글 먼저 봤다고 하면 여러분들 숨이 턱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제가 정리해 놓은 이 그림 보고 먼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보고 마지막으로 눈에 바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논리력 좀 부족한 학생들도 좀 이 법학 과목에 대한 두려움 없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많이 묻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학원 커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그 말인즉슨 이런 얘기죠. 강의를 더 듣자니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안 듣자니 불안해.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적정한 선에서 이제 끊고 혼자 기출 무한반복을 해야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사람마다 그 시점이 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 기준은 명확합니다. 생 기출지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딱 봤는데, 공부하는 중간에 한번 다운받아서 보세요. 딱 봤는데 그 기출지문만 보고도 다른 관련된 내용들, 예를 들어 원칙과 예외 두 개가 있는데 예외 1번으로 출제됐다고 하면 이 내용 지금 원칙과 예외 두 개 중에 예외 1로 출제됐구나. 근데 이거 예외 2나 원칙이라는 내용도 있는 거고, 앞으로 출제위원들이 뭐를 골라서 출제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 기본서 어디쯤 보면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떠올리고 복습할 수 있을 정도의 감이 있는 분이라면 그때는 하산하셔도 돼요. 과감하게 강의 끊고 그 뒤부터 혼자 기출 무한반복 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 있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외국인의 원고 적격이라는 쟁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행정소송의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 사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입국 희망자는 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의 수는 1, 2, 3번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번 국가직 9급에는 1번이 출제가 됐어요. 어느 정도 이론적 기반이 갖춰져 있는 분은 그 기출문제 딱 경우 1만, 그 경우 1에 관한 선지만 보고도 알아요. 2번, 3번이 더 있는데 출제위원이 하필 이것만 골라서 냈구나. 그렇다면 외국인의 원고 적격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거고, 앞으로 2번, 3번이 출제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서 원고 적격 파트를 딱 펴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론적 기반이 아직 안 닦여 있는 분은 이렇게 해요. 1번 선지 보고 2번, 3번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정답 보고 이거 원고 적격 있구나, 이것만 숙제하고 끝납니다. 이런 분들이 기출 혼자 무한반복하면 1번 선지의 정답만 외우는 꼴이에요. 만약에 출제위원이 2번, 3번에 꽂혀서 조금만 달리해서 이 쟁점에서 이 부분 출제를 해버리면 응용이 안 되는 결과 답을 못 맞추겠죠. 그래서 기준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쭉 밟아가는 도중에도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강의를 따라갈 게 아니라 생 기출지문 한번 뽑아서 관련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떠오르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떠오른다면 이제 하산하실 때가 된 겁니다. 더 들어주신다면 강사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강사 주머니 사정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학습에 있어서의 효율인 거고 여러분 합격인 거잖아요. 그때 되시면 하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 빈출 이제 질문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분명히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이거 말고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구체적인 학습 질문이던 간에 수험 방향이던 간에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해커스 공무원 홈페이지에다가 질문 올려주셔도 되는 거고요. 여기 공개적으로 올리긴 좀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 네이버 카페 김대현 행정법 검색하셔서 여기다 올려주셔도 되고, 이건 저 개인적으로 조금 민망하긴 한데 말로소득자 채널이라고 해서 제 방구석에서 엄청 저퀄리티로 영상 찍어서 맨날 올리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했던 그런 공부법 영상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 좀 이렇게 퀄리티가 높다 하는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답변 찍어서 링크 걸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 문제별로 쪼개서 틈틈이 해설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규 커리큘럼 내에서 뭔가 해소되지 못한 여러분의 의문이나 궁금점이 있다면 이런 좀 부수적인 교보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음 커리큘럼 설명을 위해 준비한 제 영상이었고요. 이걸 쭉 들으시고 뭐 제 강의를 선택하시건 간에 아니면 다른 강사분의 훌륭한 강의를 선택하시건 간에 내년도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히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